네, 야당과 강하게 대치 중인 새누리당에서 야당 싸움도 싸움이지만요. 차기 당권 경쟁을 두고 지금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의 집안 사정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좀 자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야당하고의 대치 속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향후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해서 누가 복잡하게 다가오는 정치 일정을 소화하는 리더가 될 거냐 문제 갖고는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논의가 활발하죠.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뭐 속된 말로 하면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상황이 많죠. 근데 그건 정치에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어느 회사나 뭐 인사철 앞두고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고 정치는 반드시 자기가 권력을 줘야지 자기 뜻을 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김종래 정치 내시경이니까 집중적으로 들여다 한번 보죠.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콩밭이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당대회가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근데 그걸 두고서 뭐가 그렇게 새누리당 내부에서 복잡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제일 문제인 게 전당대회에 이제 누가 나올 거냐, 뭐 어떻게 경쟁 구도가 될 거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냐면 시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표를 뽑으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은 근데 지금은 누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는 보통 자, 우선 정치 일정을 보시면서. 일정 한번 볼까요? 좀 향후에 정치 일정이 이제 복잡합니다만은 5월 14일 날 황우여 대표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날 최경환 원내대표의 임기도 종료가 됩니다. 1년짜리냐 2년짜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5월 29일은 강창희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가 되고 6월 4일 지방선거고 7월 30일은 재보궐선거고 멀리 2016년 4월 한 30일쯤에는 20대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그동안의 예측은 내년 2월이나 3월 아무리 늦어도 5월 달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예를 들면 선장을 뽑아서 그분들이 팀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고 있다는 징후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부쩍 발언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전에 대표가 바뀐다면 이분들까지 패키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 계기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 외에도 무슨 여권의 핵심부라든지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그렇게 서둘러 살 필요가 없다. 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당권 경쟁에서 누가 나올 것이조차도 상당히 좀 유동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너 나왔으면 망신을 당하지 말아야 돼. 조기 전당대회의 가능성은 또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당연히 뭐 정기국회 끝나면 할 거로 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어떤 사정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지금 결국 현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자, 이런 상황으로 지방선거까지 쭉 간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대표를 뽑았다. 만에 하나라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다. 그러면 그 대표는 몇 달 있다가 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굉장히 좋게만 굴러가질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저 특검제를 둘러싼 공방 때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섣부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지방선거를 치르고 더 나아가서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까지 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를 뽑아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 총선하고 달라서 지방선거는 중앙당에서 그렇게 너 나가라 당신 나오지 말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가령 기초단체장 공천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천안시장 후보라든지 무슨 뭐 고양군수 후보라든지 하더라도
그건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성적표가 됩니다. 작년에 있던 총선이 있었죠. 예.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있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될 사람을 뽑는 것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필요가 없고 또 예. 서울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 관점에서는 야당 즉 박원순 후보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구도를 만들고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임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표 체제 아래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각기 지역단체의 리더들을 뽑기 때문에 네. 대표 얼굴 보고 여와 야를 갈려서 찍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군요. 지역 일꾼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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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지금 그 어느 지금 뭐 계속 황우여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황우여 대표는 임기가 5월 14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당이 대표가 없는 체제죠.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잠깐만요. 네. 내년 2월이나 3월까지는 웬만한 공천이 또 몇 월 며칠 날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선 공천하고 뭐 서울시장은 늦게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황우여 대표 체제 밑에서 공천을 거의 끝낼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대표 임기는 종료가 되면 대표는 대표에서 나오고 인천시장으로 나가든지 뭐 다음번에 국회의장으로다가 가든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인 거고 당은 대표가 없는 체제죠. 대표가 없는 체제에서 선거를 치른 것은 작년 총선 때 박근혜 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이미 정상적인 대표 체제가 아니라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은 예. 공동 선대위원장이 나와요. 이제 그럼 여러 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나오면 어떤 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어떤 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어떤 선대위원장은 영남권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황우여 대표는 주로 호남에서 상주를 했었어요. 중앙선대위원장이니까. 이런 체제로 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당대표 없이 각 지역을 맡는 선대위원장 위주로 선거를 치러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사무총장, 홍문종 사무총장 같은 분이 선거에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으면 예. 별 대표 있다고 해서 없고 대표 때문에 지역에서 새누리당 대표 때문에 나 여기 누구 군수 뽑아야 된다.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군요. 근데 차기 총선이라는 게 대통령한테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대표는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럼 2016년도 4월 총선을 치르는 대표를 뽑으려면 지방선거 후에 뽑아야지 임기가 맞아서 그분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분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분이 임기 2년 안에 총선을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총선은 물론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 선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결과에 임기가 대해서 끝날 때쯤 이제 후계구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후계구도라는 말이 이상한 말 하여튼 후임자가 어느 집권자가 자기 후임자가 자기 의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자기 의사와 반해서 되기를 바라는 사람 바라겠어요? 이 선거를 치르는 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도 예. 지방선거 후에 대표를 뽑아야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전에 뽑았다가 참패를 하면 이분은 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럼 전당대회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그럼 교수님 만약에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표가 된 분은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진 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공천권을 본인이 혼자 갖는 건 그건 아니겠지만 총괄 주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대표가 될 수 막강한 있는 힘을 가. 그래서도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봐야. 예컨대 예. 수도권 선전을 했느냐, 호남에서 어떻게 됐느냐, 예. 영남에서 어떻게 됐냐, 충청권에서 어떻게 됐냐, 성적표가 선대위원장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성적표는 작년에 총선, 작년에 대선, 그리고 그 지난번에 했던 지방선거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예표가 늘었다, 줄었다, 이겼다, 졌다는 게 정확히 나타나요. 예. 그분들 중에 승자들이 나와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죠. 그러나 임명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출마하면은 선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적전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예. 그 전에 표로다가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두 분이 출마했다 하나 진 분이 이거 마음속으로까지 흔쾌하게 안 하면은
특검이니 이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좀 금이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총력동원 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때 보자 이런 논의가 활발한 거죠. 네.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그 당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5월 29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기가 종료되면 네. 국회의장이 되고자 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또 움직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이 있죠. 바로 잘 지적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도 지방선거 후보가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 그 전에 국회의장을 누구를 해놓으면 벌써부터 이 선택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나라의 웬만한 조직은 대행 체제를 두지 않는 법조항이 있는 규정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근데 예. 국회는 입법 미비로 국회의장 대행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면 강창희 의장은 의장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공관에서도 무조건 나와야 돼. 임기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장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작년에 같은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 첫 국회를 할 때 누가 사회를 봅니까? 일정 의장이 유고 상태이지만 네. 그때는 다선 의원이 봅니다. 지난번 예. 강창희 의장을 뽑을 때 네. 정몽준 7선 의원이 사회를 봤어요. 그렇죠.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겠죠. 예. 새 의장을 뽑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방문하는 외국의 무슨 고위직이나 사절들과의 의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그 기간이 몇 달 되질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후계 구도를 다 가져질 수 있는 막강한 그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히 궁금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을 쭉 들어보면은 대화록이나 특검이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방선거가 다시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미노예요. 이런 패를 한번 읽어본다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 꼽히는 사람을 꼽을 수 사실 있는 사람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네. 누구예요? 거의 지금 4강전? 4강전. 말하기 뭐 곤란하신가? 말하기에는 뭐 14강전도 할 수 있겠죠. 뭐 누구라도 입당해서 하면. 서청원 의원. 예, 서청. 김무성 의원. 그다음에 최경환 원내대표. 예.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는 정우택? 이인재든 뭐 이완구든 정우택 이건 예. 모르겠어요. 제가. 예, 충청권 민심까지 제가 읽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거기도 또 다 나름대로는 여기 때문에 여기 중시해야 된다면 나와야 된다고 할 것이고 네. 예. 친박은 또 친박대로 그럴 것이고 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대선에 공 세웠다고 할 것이고 예. 서청원 의원은 내가 그래도 중량급이고 할 것이고 대개 그러나 내가 먼저 출마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저 다 이제 말은 예. 역지사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불감청열점 고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충남대 교수신데 충남권 민심을 못 읽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미묘한 자리라서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사실 이 특검이란 게 지금 중요한 키잖아요. 네. 어쨌든 도미노 열쇠 중에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특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내 경선에서 키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해법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정말. 지금은 네. 누구를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15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고 예. 그 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예. 찍은 분만 해도 1,500만 명인데 그걸 놔두고서 한다기는 어렵고 예. 다만 아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아까 우리 윤핵관께서 계속 도미노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이런 일들이 별 차질 없이 잘 갔을 경우 예. 안전적으로 예. 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좀 더 여유 있게 느긋하게 차분하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벌써 특검 논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만에 하나 네. 준예산이라는 걸 편성하게 되는 되면? 상황이 오면은 야당은 야당대로 데미지를 입겠지만은 새누리당도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전국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에게 당신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와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단순한 정치 일정이지만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뒷 배경에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